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요양시설 중에 방문간호가 일부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대부분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를 이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집에서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질문 등을 또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느껴지는데요. 내 집으로 와서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의료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들을 교체해주고 몸에 대한 영양과 건강관리를 해주는 행위를 방문간호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바로 방문간호사 선생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의미를 가져보면 지역사회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간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미영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저기 계시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방문 간호 행위를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 선생님은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전체의 75.91%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떠올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학교, 산업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체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 중에 방문간호가 일부 있는 거고요. 실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는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 현장 간호사가 바로 방문간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 또는 장애인, 만성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이들을 돌보아주는 간호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 국어사전에는 저소득층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와 다른 거고요.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그 외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과는 상관없이 건강 상태가 개선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볼 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보는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부분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를 이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하고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는 왕진이라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요. 그 행위도 결국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는 건데 이거하고 차이도 궁금하고 방문간호가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왕진인 것은 병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거잖아요. 방문간호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방문간호는 사회복지가 되는 거죠. 어르신 댁으로 가서 시행하는 건 동일하지만 간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장기요양과 상관없고 저희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은 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그 해당 어르신 댁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말고 물리치료사나 또는 검사를 할 때 임상병원사나 또는 엑스레이 찍으로 방사선사가 출장 와서 찍고 이런 것도 병원 안 가고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방문간호는 여러 직종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뿐만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지만 치위생사는 구강간호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방사선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방문간호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아닌 경우도 방문간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장기요양 기관 중에서 주간보호센터나 일부 방문간호센터에서는 조무사가 간호 인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학교를 거쳐서 간호사 면허증 취득하고 이런 과정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고 수년간 대학병원이건 어디건 임상 생활을 거쳐서 전문 지식을 쌓아온 의료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의료인이 있는 간호사가 있는 기관 선택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워낙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하는 노인장기 요양 이용 가능한 대상자들 자체가 일상생활이 스스로 안 되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적합한 방문간호의 범위를 찾고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조무사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만에 하나 잘못하다가 건강에 오히려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집에서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의료 현장하고는 다르게 좀 더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서비스는 어려울까요? 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구강 간호 등의 이런 이제 기본 간호는 물론인 거고, 와상 어르신이나 편마비, 파킨슨이나 이런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넘어지지 않기 위한 보행 관리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기저질환이 많은 만큼 여러 약물을 누적해서 처방받고 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걸쳐 있는 분들도 많고 다양해요. 이렇다 보니까 약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봐서 약물 관리가 필요하고요. 치매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빠뜨리고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누락 없이 잘 드시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증 관리도 하고 있고 상처 치료나 장요 발 관리, 욕창 드레싱도 하고 있고요. 치매가 있는 분들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도 와상 어르신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와상 어르신들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석션도 필요하고 산소요법도 필요하고 이런 호흡기 간호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콧줄이라고 하죠. 비위관 튜브라고 해서 이 코로 영양분이 제공되는 이건데 이것도 교체하는 것도 하고 위로감 관리도 하고 살에 걸리는 게 생각보다 어르신들은 많아요. 삼킴 기능 장애가 많기 때문에 살에 걸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고 영양 상태도 확인하고 있고요. 소변줄 교체도 시행하고 있고 방광세척, 배뇨 훈련, 관장, 장로간호 이런 기타 어르신들 돌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영양제를 희망하긴 한데 영양제는 현행법상에서 방문간호에서는 영양제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만약에 어르신이 처방받아서 준비하면은 저희가 투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제한되어 있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왜 전문적인 임상 경험과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 선생님보다는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걸 넣으실 때도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간호사로서 방문 간호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영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방문 간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과 또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직접 해보시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실제 방문 간호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하는 거랑 거기에 이제 일부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문 간호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방문 간호를 시행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사회보험이나 직원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수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환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활성화된 이런 협회가 없어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낯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어렵고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건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겠는데요. 여러 직종들이 뭐 세금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아무래도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 법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 노인장교양이나 노인복지법 등 정말 다양한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법령도 그렇고 관련 제도도 그렇고 행정적인 부분, 회계나 서류 작업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정말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방문 요양도 같이 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포함된 방문 요양 보호사를 구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호사 시설장이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고 방문 간호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되는지 소소하게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계속 생겨나죠. 앞에 영상에서 보였던 정말 많은 아름다운 분들이 모이셨던데 이러한 이 협회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이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난감하고 궁금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도움받는 기관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과정을 몇 년 더 먼저 거쳐왔기 때문에 다른 방문간호센터를 창업하는 그런 간호사 선후배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문간호센터 대표님이 유사한 것을 만들자고 한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같이 하자고 손을 잡았고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협회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직종들 또는 어떤 자격 조건들이 모여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얼굴 보고 다 모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모여진 겁니다. 전국에 있는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같이 시행하는 대표님들 중에서 SNS랑 블로그를 활발하게 직접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협회는 가입하거나 참여하는데 이런 조건 등이 있을까요? 방문간호에 관심 있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는 물론이고 방문간호를 시행하는 간호사 그리고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님, 미래에 운영하고 싶어 하는 미래의 대표님이나 방문간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 특히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질문 등을 또 정보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기관으로 느껴지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네,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 자체가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주축이 돼서 모였습니다. 따라서 방문간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다들 올리고 공유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젊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SNS랑 블로그에 워낙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님들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글도 잘 올리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시고 서로 공유하는 장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협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분도 좋지만 이 경력이 많은 분이 많은 경력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지만 경력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인드와 자세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실제 모임도 갖고 있어요. 이제 대면도 그렇고 줌으로도 이제 향후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 건데 이 모이면서 아무래도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이 좀 잡아야 되겠죠. 단기 목표를 잡고 향후 장기 목표를 잡고 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협회와 카페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을 관리자들끼리 나눴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짐하는 중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관리자가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은 상호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협회가 있는데 이러한 협회를 누구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 향후에 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가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관련해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걸 저희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전체 중에서 한 1.33%가 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방문간호 상황이잖아요. 이 중에서 대부분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자고 있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입니다. 방문간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그럼 방문간호의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협회인가요? 아닙니다. 방문간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그리고 방문간호에 대해서 추가로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예정이에요. 또한 실제로 방문간호를 시행하는 방문간호사도 다른 방문간호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활운동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활운동의 방향을 어르신들 질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문간호 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이 협회가 쭉쭉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질의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역사회 간호사 협회가 정말 필요한 집단 또는 어떤 필요한 기관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운영에 있어서 정보를 나눠서 전국의 많은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의 지식과 어르신들의 지식이 성장하고 향상되기를 바라보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 구독자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이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 애로사항도 많구나 라는 걸 아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이 협회 이하도 쭉쭉 성장하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